지난 4월 21일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의 파월 의장은 하루 종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볼커 얼라이언스와 특별 대담을 했고요. 오후에는 국제통화기금 IMF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두 자리를 돌며 5월부터 빅스텝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양적 긴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널리 알려진 전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업적을 지켜세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드래건, 즉 용을 잡는 일이 연준 의장의 임무라고 말한 볼커의 이름이 소환되자마자 뉴욕 증시는 크게 요동치며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근대톡은 40여 년 전 미국 중앙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고 도대체 폴 볼커가 어떤 인물이길래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과연 파월은 볼커의 칼을 빼들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영대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속담 한마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기 자라 한 마리가 있고요. 옆에는 소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색깔도 비슷하고 외관상 생긴 모습도 많이 닮았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뜻을 새겨보면 어떤 것에 한번 혼쭐이 나면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지레 겁을 먹고 놀란다는 의미죠. 이 속담과 관련해서 도대체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꺼냈길래 뉴욕 증시가 그렇게 요동을 치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그는 3월 초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의회에 정례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의 한 의원으로부터 1980년대 볼커 전 의장의 전례를 따라 불황이 야기되더라도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겠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파월은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월 21일 오전에 파월은 볼커 얼라이언스가 주최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특별 브리핑에서 전 연준 의장 볼커를 지켜 세웠습니다. 즉 볼커가 강력하고 일관된 금리 정책을 펴서 미국 경제를 되살렸고 이를 통해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오후에는 IMF 토론회에 참석해서 오는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므로 선제적 방식, 즉 프론트 엔드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 월가를 긴장시켰습니다. 파월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에 시장은 즉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일 개장하자마자 약 2%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 모두 하락세로 급반전되었고요. 5분 내내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폭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세 지수에 대한 하락세는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요. 다우 존스의 낙폭은 2020년 10월 이후 최대치로 하락한 33,81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파월이 볼커의 이름을 소환하자마자 뉴욕 증시는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으로 기억되는 1970년, 80년대 초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당시에 미국이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평균 7.9%에 달한 반면 GDP 성장률은 아주 저조한 0.8%에 불과했습니다. 물가 상승 속에 경기가 침체되는, 즉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 2차 오일 쇼크 때 미국 경제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이 되자마자 윌리엄 마틴 주니어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마틴은 1951년부터
4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19년 동안이나 재직한 최장수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 정책을 거부하며 존슨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닉슨은 말 잘 듣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아서 번스를 신임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취임하던 이듬해 1971년 8월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달러의 금태환 정지 선언이 있었고요. 앞서는 재선을 앞두고 있는 닉슨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력을 수시로 받고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놓쳐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5일 쇼크로 유가가 4배나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편법적인 물가 지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난 것이 핵심 또는 근원 물가 지수, 즉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지수에서 유가에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초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의식주에서 식료품과 주거 비용이 다 빠지고 옷값, 즉 의만 남을 정도로 편법이 심각했습니다. 여기다 번스는 물가와 임금을 동시에 동결하는 가격 통제 정책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공급이 줄어들어 경기는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의 흑역사는 대통령의 권력욕과 번스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연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밝혀진 닉슨의 도청 테이프에 따르면 번스는 대통령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포기한 연준 의장의 항복 선언처럼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였던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그는 1979년 9월 취임하자마자 1980년 12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연방기금 금리를 12.2%에서 22%로 무려 10%포인트나 올리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볼커는 자신의 임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 즉 드래곤을 잡는 일이라고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약발이 먹히면서 1980년 13.5%에 달하던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전광석화처럼 타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80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카터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들을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고요. 고금리는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볼커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터는 재선에 실패했고 볼커는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키가 2m나 넘는 볼커는 재임 당시 경호원까지 대동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볼커는 초질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을 함으로써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의 위상을 확립하고 당시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인플레이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커는 암울했던 미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에서 구해낸 9회 말 마무리 구원투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커는 레이건 시대의 경기 회복을 앞당기고 1990년대 클린턴 시대에 미국 경제가 다시 고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진정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파월은 40년 만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바라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파월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볼커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의 업적을 지켜 세우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최근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볼커를 소환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5월부터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선제적 방식으로 추진하여 물가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용을 죽이려는 볼커의 칼을 벼르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 칼을 빼들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즉 CME의 페드워치 2를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 5월 4일 50bp까지 인상될 확률이 94%가 넘고요. 6월에는 75bp 인상될 확률이 72%나 됩니다. 금년 말까지 2.75에서 3%까지 인상될 확률이 46%로 절반에 가깝고요. 최근 도이치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5 내지 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매우 공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1사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마이너스 1.4%로 나와서 연준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한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 재앙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두 자리 숫자의 초인플레이션은 정부와 연준의 정책 실패와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결합돼서 발생한 참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원준이 그런 무책임한 정책을 다시 펼 일도 없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단도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을 살펴본 내용에 따라 몇 가지 대응 전략을 생각해보면 FOMC의 금리 인상 속도와 양적 긴축 정책의 방향성이 가시화될 때까지 성장 기술주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고요.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진단해보기 위해서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금물이며 유동성 장세 이후에 나타나는 실적 장세에 대비해서 일정한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대봉쇄 등으로 인한 외생적 충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보수적 투자를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전 영상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첫째, 파월 연준 의장은 40년 내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5월 FOMC로부터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둘째, 볼커는 1970, 80년대 초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에다가 정부와 연준의 정책 실패로 스태그플레이션 수렁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려낸 구원 투수였고요. 셋째, 파월이 인플레이션 용을 죽이려고 볼커의 칼을 벼르고 있는 것은 선제적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의 시그널로 해석되며, 넷째,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긴축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투자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에 보내드린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용을 잡으려고 볼커의 칼을 빼들까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거나 채널 정보에 들어가 블로그 링크 연결하면 자세한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실록의 계절 5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